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일요경마 경마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토요경마가 충파에서 토요경마에서 충파가 서두에 여러 얘기들을 했죠.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말을 했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뒤로 일요경마만 보시는 분들은 토요경마 앞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고 좀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충파가 아직은 방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발음도 좀 미숙하고 톤 자체도 그렇고 제가 뭐 아주 능력 있는 뭐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좋은 발음과 좋은 목소리 또 좋은 톤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차차 고쳐 나가겠습니다. 장장은 제가 어떻게 고치긴 좀 어려워요. 제가 좀 발음이 짧고 좀 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조금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는 제가 교정해 나가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 주간은 지금 3세마 대상 경주라고 할 수 있죠.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KRA컵 마일 경주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뭐 6명의 어찌 보면 잘 탈 수 있는 기승수를 가진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가 있어요.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수들이 빠져 있고 또 문세현 기수가 기승정지고 단학가 기수, 최범행 기수 이런 기수들도 기승정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성적이 부진했던 뭐 임기용 기수라던가 김동수 기수 또 최근에 상승세 물이 올라온 빅투아르 기수가 선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고 많은 두의 마필들을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가고 기수가 다는 아닙니다. 일단 마필의 능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마필과 뭐 기수의 성향 이런 조합도 잘 살펴봐야 되고 김용근 기수도 서울에 지금 있죠. 이런 기수들이 잘 탈 수 있는 마필인가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수들이 김용근 기수나 임기용 기수, 김동수 기수가 충분히 많은 선전을 할 수 있는 주간이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봐요. 제가 충파가 지난주에 단학가 기수 좀 조심하자. 집중 분석 시간에 제가 기승정지이기 때문에 단학가 기수를 언급을 많이 했고 또 단학가 기수가 괜찮은 마필들을 기승했었어요. 근데 액션 자체가 제대로 나와줬죠. 안 되는 마필은 일단 주로가 빠르기 때문에 단학가 기수가 밀어서라도 초반에 채찍은 안 됐지만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앞선에 나가주는 액션이 나왔어요. 그런 액션이 다른 기수도 충분히 안 나와주란 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현장에서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한다면 경마에 좀 적중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분석의 요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요경마에서 충파가 뭐 언급을 드릴 텐데 이번 주는 솔직히 제가 이번 달부터는 좀 자신 있게 분석을 자신 있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승부 달로 좀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승부 경주도 언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솔직히 약간 부진 마피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되겠고 이번 주보다는 솔직히 다음 주가 더 기대되고 다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저는 솔직히 4월달 경마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번 주도 충파는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마피들 꼼꼼히 챙겨 가시고 또 참고를 하시라. 자신이 보는 마번과 충파가 추천하는 마번 그러면 충파가 추천하는 마번이 마음에 든다. 나도 베팅을 해야 되겠다. 그 마필에 베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충파가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또 전혀 맞지 않다. 얘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는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마필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베팅 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나는 안 본다 하면 안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자신을 믿고 대신 충파가 말씀드린 마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는 정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충파가 본격적으로 일요경마 분석을 진행할 텐데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조금은 좀 천천히 왜냐면 충파가 발음도 좀 좋지 않고 톤도 약간은 어색할 수 있는 톤이에요. 솔직히 발음도 세고 그리고 경마 방송 진행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를 항상 하는데 완전히 매끄럽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 차차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든지 하면 할수록 늘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참아 주시면서 방송을 봐주셨으면 하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 이류경마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 마필이 1번 거탑이란 마필이 1번 게이트에 뭐 나름 정도 1300에서 잘 띄워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자체가 마필 자체가 조교 때 걸음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정도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이 가능한 걸음이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에 1번 게이트예요.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되냐, 기승기수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최원준 기수의 1번 게이트에서 늦발에서 앞에도 못 붙어주고 저 마필 인기 많은데 왜 뒤에 있지? 왜 앞에도 못 가지? 하다가 막 4차 3차 어쩔 때는 뒤에서 그냥 놀고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1번 거탑을 완벽하게 믿고 갈 수 있냐, 정말 마필이 내가 타도 갈 것 같아 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최원주 기수가 2월 2일날 기승을 했죠. 그때는 좀 빠른 주로였고 물론 상대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서 올라와 주면서 4착을 기록했던 내용인데 상당히 그때부터 마필이 올라와 있었어요. 직전중에 정평수 기수가 기승했는데 아쉽게 3착을 했죠. 충분히 걸음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풍문으로 같은 경우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 거탑이 잘 띄워졌다 할 수 있는 내용. 그때는 뭐 10번 OK데이와 6번 윈드스카이가 워낙 잘 띄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7번 거탑이 3착한 내용은 상당히 괜찮았다. 이번 편성이 정말 약해요. 12의 마필들 중에 1번 풍문 거탑이 되냐, 편성상은 입상 한 자리는 차지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고민이 됩니다. 안고는 가야 되겠지만 배당 메리트가 있느냐에 생각을 할 때 거탑은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축으로 가져가진 않는다. 다만 후차권이나 배팅권으로는 가져가는 게, 안고 가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그러면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냐,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1번 거탑하고 비슷한 마필인데 3번 매니스피드예요. 이 마필이 저는 더 안정적이라 보고 있어요.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고 직전에 띄워준 내용이 마필이 매니피 자마다운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구나, 걸음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1번 거탑과 3번 매니스피드는 전개 자체가 겹칩니다. 내선에서 삼았다가 4코너부터 승부를 해오는 마필들인데 1번 최원준 기수보다는 김동수 기수가 그런 스타일에 잘 맞고 김동수 기수가 그런 기승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3번 매니스피드를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부지마 편성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 믿을만한 마필이 없잖아요. 부지마 편성에서 앞에 가는 마필은 조심하자. 그런 가운데 앞에 가는 마필 저는 한두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 광폭 주행이란 마필이에요.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준 기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기승술이 뛰어난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최근에는 그나마 마필들을 마방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기승을 시켜주고 기승술이 예전보다는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관리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좀 많은 두세 기승하다 보니까 체력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경험 면에서 약간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좀 다운됐지, 김정준 기수가 옛날보다는 기승술이 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라인이 생겼다. 제가 기수 집중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광폭주행, 김정준 기수의 라인을 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 딱 김정준 기수가 좋아하는 전개를 그리는 마필인데, 앞에 선행만 보내주면 바로 뒷선, 안쪽 뒷선에 이 선에 붙어서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내측으로 파고 나오거나 옆에서 넘어서서 한 발 넘어가는 입상이나 우승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이 광폭주행. 그리고 그렇게 여기에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김정준 기수가 옛날보다는 선행마를 잘 타주는 기승이에요. 옛날에는 선행보다는 추입을 잘 타주는데 지금은 선행마도 꽤 나름대로 잘 타준다.
5번 광폭주행.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3번, 5번을 강하게 보고 싶은데 1번 거탑도 뺄 수 없고 일단 압축으로는 가죠. 1번, 3번, 5번, 3도 압축이다. 다른 마피들은 그렇게 믿을만한 마피들이 없어요. 6번 메인 이벤트가 감량 일정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는 있습니다. 보여준 게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문성혁 기수의 지금 20조와 조합,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마필 성향과도 문성혁 기수와 이 마필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3번, 5번 압축에 3번 매니스피드는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미승리마 경주죠. 3세 이하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8대 단초란 편성이에요. 정말 솔직히 3세 마필들 중에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마필들은 이미 5등급, 4등급 이렇게 승급을 다 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출전 마필들은 솔직히 아직은 걸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걸음이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도 김동수 기수네요. 3번 빅토리킹. 이 마필이 안정적인 축마죠. 강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안정적인 전개, 초반 스피드도 좋고 선입 전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마필. 아무리 마필이 느려도 늦게 가도 4선에 3선 4선에는 충분히 붙어주는 스피드, 이런 편성에서 붙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게이트 3번 게이트예요. 마필도 성장세고 이번에는 우승하고 승급해야 되지 않을까. 56kg라는 부담 중량이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편성을, 약편성을 만났다. 거기에 김동수 기수 안장입니다. 3번 빅토리킹,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축마죠. 그냥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보신 경마지나 예상지 보면 3번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축마. 그러면 축마와 다른 마피들을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있기 때문에 후자권에선 저는 5번 코인 블레이드란 마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블레이드 이름이 들어가면 마주 이름이 딱 떠오르는 연관성이 있는 마주 이름이 생각나죠. 김영란 마주. 지금 이 마필이 마주가 김병진 마주죠. 김영란 마주랑 김병진 마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게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관계인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은 자세하게 안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냥 나와요.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거 지금 원래 김영란 마주로 등록을 했다가 김병진 마주로 이렇게 마주를 이전을 했어요. 저는 지금 주임사를 10월 12일 날 치르고 나름 주임사를 잘 치르고 기본기도 갖췄고 충분히 데뷔전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공백을 가지고 다시 주임사를 이번 3월 달에 받고 4월 달에 출전을 합니다. 아마 마주를 좀 바꾸는 과정에서 서류상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마필의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진작 출전해서 이미 승급을 했어야 되지 않나. 마필 자체가 이미 완성이 됐고 기본기도 좋아요. 5번 코인 블레이드 1300m 첫 출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뷔전에서 1300m를 뛰면 보긴 쉽지 않아요. 근데 코인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1000m보단 1300m와 1200이나 1300이 낫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기도 있고 마필의 큰 압력 자체도 없고 직전 주행사에서 어마어마한 마필들과 주행사를 치렀죠. 그리고 지금 출전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3번 빅토리킹에 한 방으로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5번 코인 블레이드는 이번 경주 안고 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선행이면 해볼 수 있는 7번 챔프K 같은 경우도 이 마필은 지금 선행을 못 나갔던 내용인데 스피드상으로는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조건을 만났어요. 신영철 기수인데 강하게 좀 밀어서 20조에서 신영철 기수의 약간 생소한 조합이죠. 근데 이제는 성적이 좀 나아. 20조에서 배대선 쪽에서 마방에서 신영철 기수를 기승시킨 이유가 있겠죠. 마방 성적 바닥치라고 신영철 기수를 기승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성적이 나와줘야 할 텐데,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챔프K.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영철 기수 강하게 몰아 나와서 선행을 나가준다면 가능성이 있다. 7번 챔프K도
봐줘야 되겠고, 이번 논스톱 이닝은 방춘식 기수가 정말 직전에 잘 타줬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이거 깨우침이나 조상범 기수가 외사를 마피를 어떻게 그렇게 솔직히 욕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욕합니까? 근데 조상범 기수가 조금 기승 미스가 있으면 마피를 제어를 잘못하면서 깨우침이란 마피를 외사를 갑자기 하면서 빅토리킹 그때 논스톱 이닝이 그때 방해를 받았어요. 주행 방해를 받으면서 3차가 됐는데 솔직히 걸음상 그때 2차까지도 가능했다. 킹 오브 이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돼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플리트 어게인 자마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높은 잠재 능력이 있는 혈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논스톱 위닝이 안 될 걸음은 아니에요. 3차권 안에 충분히 상복승도 엮어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3호 한방 막권이에요. 3번 빅토리킹의 안정적인 전개, 안정적인 걸음, 그리고 잠재력이 뛰어난 5번 코인 블레이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산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안마의 경주로 진행되는 경주인데 분할 경주로 진행되는 경주요. 토요일날 1위 경마에 지금 이번 편성에서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42세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나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에 나가는 마필이 유리해요. 마필들이 큰 능력이 없고 부진을 겪고 있고 또 안마의 경주기 때문에 1000m고 그러면 선행 나가는 마필이 뭐가 있냐? 3번 신부 3번 신부 선행 나가면 더 뛰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선행마 임기용 기수가 잘 타주죠. 신부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가서 뺏기는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필의 힘도 덜 찼었고 지금은 마필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직전보다는 그나마 지금 3주 만에 나왔는데 선행 나가면 직전에 선행 못 나가서 좀 아쉬웠다. 선행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됐고 선행 나가면 더 뛴다. 다만 8번 마이트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이트럭이 외선에서 분명히 붙여갈 텐데 3번 신부에 붙여갈 텐데 신부가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혹은 8번 마이트럭이 넘어간다면 신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3번 신부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 저는 기대치 놓은 마이트럭 말씀드린 부분 중에 기대치 높은 마필 중에 하나예요. 마이티럭 자체가 순발력과 기본기를 갖춘 신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임사 때 충분히 가능성 보여준 걸음을 내줬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임사를 보시면서 이 마필은 걸음을 감춘 내용도 아니고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약간 출발 불량기가 약간 있었죠. 그럼에도 추진 반응 자체가 초반에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출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기 때문에 무난한 출발이 이루어진다면 쫙 뻗어나가는 도주형 선행이 나올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3번 신부를 충분히 초반에 넘어갈 수 있는 스피드도 지녔기 때문에 또 준비도 잘 나옵니다. 저는 기대치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8번 마이티럭은 저는 이번 경주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복병마 한두를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마이티럭을 현장에서 봐서 3번 신부와 마이티럭 현장에서 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개가 좀 겹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두 중에 고민을 해보면 둘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를 더 안고 강하게 가져가는 게 낫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민해 보는 경주이고 복병만도 말씀드릴게요. 2번 세명 공주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주임사를 치르고 지금 다시 출전하고 있어요. 11월 10일날 데뷔전을 치렀죠. 근데 좀 공백기를 가지고 주임사를 직전에 치르고 출전하는데 포인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전혀 힘없는 걸음, 힘도 안 차고 마필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출전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21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주임사 때 모습을 봤을 때는 마필의 걸음에 힘이 붙었어요. 확실히 조교 때도 마찬가지고
게이트도 2번 게이트입니다. 조한별 기수가 자기 라인을 탈 수 있는 게이트를 만났어요. 보통 조한별 기수는 1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 사이에 들어왔을 때 자기 라인을 탈 수 있는데, 안쪽에 마필들이 빠른 마필이 없으면, 아니면 안쪽에 보내주는 마필이 있으면 내 손에 딱 붙여놓고 참았다가 마필에 올라오는 그는 탄력으로 그대로 뽑아서 나옵니다. 마필을 뭐 옆으로 틀거나 강한 전개를 펼치거나 싸움을 걸지 않고 자기의 걸음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자기 라인만 타고 마필의 능력치를 뽑아내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2번 게이트라는 조한변 기수의 3명 공주는 마필의 습성도 그렇고 전개도 충분히 그렇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4선, 3선입이나 4선입으로 곱게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역전을 노려보는, 저는 이렇게 힘한 배 되면서 가면 3번 신부도 다른 마필의 영향을 받으면 3번 신부도 넘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되는 2번 3명 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병마로 조한별 기수가 가장 잘 탈 수 있는 라인 게이트를 전개나 조건을 만났다. 2번 3명 공주, 저는 2번 경주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충만은 3번 신부, 8번 마이트럭 중에 현장에서 제가 고민해서 단체 톡방 아래에 제가 남겨놨어요. 문의 주시면 톡방 초대를 해드릴게요. 무료로 다 제가 예상 마번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오시면 제가 초대를, 여기 문의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축은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복병마 2번 3명 공주 말씀드리면서 3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반가운 마필이 출전하네요. 저희 톡방에서 정말 기가 막힌 전개를 타주고 와줬던,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그때 3월 16일날 방송 제가 1번 파티파워를 복병마로 추천드렸고, 이 마필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별 편성을 정말 잘 만났다. 내측에 참았다가 내측에 빠르게 선입권을 붙어줬다가 라스트에 안으로 파고 나오는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이 가능하다. 저는 1번 놓고 그때 4번 옥드림의 마필 상태가 솔직히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놓고 3, 4를 추천을 했습니다. 1 놓고 4번 주력에 1 놓고 3 반주력을 했는데, 솔직히 원래 분석상은 1, 3이 주력이었어요. 딱 두 방으로 정리했는데 배당이 25배. 톡방이 좀 난리가 났었죠.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적중했을 때는 함께 즐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적중을 했다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충파에 무조건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돈 따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분석대로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게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하고 파티파워를 베팅을 해서 적중을 하셨다면 그게 더 짜릿하고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10번 파티파워 되냐? 어렵습니다. 10번 게이트예요. 여기 부담량도 54.5 늘어났고, 물론 걸음은 안 될 거 없어요. 아직 꺾인 걸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개적 측면에서 이번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편성은 약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뭐 있냐? 12번 옥두림을 저는 솔직히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마필 정말 상태가 좋고 조교내행도 좋고 걸음도 좋아요. 야, 이거는 다음 경주에 나오면 무조건 때려야 돼. 김종균 기수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직전 경주에. 근데 12번 게이트예요. 근데 조한별 기수가 12번 게이트에서 어떤 전개를 그릴까 상상이 좀 안 가요. 좀 조한별 기수가 좋아하는 라인을 타기 좀 어려운 게이트 여건을 만났어요. 물론 조한별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해봤던, 한번 기승을 10번 게이트 기승해봤던 마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옥드림 어느 정도의 조금 안권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진 못하겠어요. 관심권에 가져가지만 축으로 놓고 하긴 좀 어렵다 생각되는 마필이고, 그러면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뭐가 있냐? 축은 4번 44입니다.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기복은 보였던 모습이었지만 고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물론 스피드와 뭐 인마 호흡 면에서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보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났어요. 마필이 선행도 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고, 또 선위권에 충분히 붙어갈 수 있는 게이트와 여건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정적이란 마필이라 보고 있습니다. 압벽도 없어요. 저는 4번 4사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인기를 모으는 6번 금노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삭기가 다분해요. 마필 자체가 약간 다리가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마필이 뭐라 그래야 되죠? 부드럽지 못한다? 약간 로봇처럼 뛰어요. 로보트 같이 약간 좀 딱딱한 모습에서 걸음발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또 거기에 내사압벽까지 있어요. 승급전인데 이거 내선에서 막히거나 만약에 초반에 빠르게 못 붙어준다면 상당히 불안 요소가 높은 마필이에요. 6번 금노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경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동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너무 편하게 온 내용이고, 이번엔 6번 게이트예요. 5번 가도브 삭스도 있고 4번 사사도 있고 내치기의 빠른 마필도 있고 1번 파이너 캡틴도 빠르고 또 외곽에서 또 압박해오는 그림도 있기 때문에 6번 금노일이 자칫하면 이거 무너진다. 인기마지만 저는 금노일 좀 배당 메리트도 없고 불안한 인기마다 압벽도 있고 내삭벽이 전혀 교정되지 않았어요. 내선에 막히면 이거 답이 없어요. 6번 금노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선행만은 8번 노열 불연주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좀 고민이 돼요. 마필이 서서히 올라오곤 있지만 완벽한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7번 금성여한도 나름조의 순발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임사 때 다 때린 내용이에요. 주임사 때 이게 다예요. 근데 부담장이 지금 56이에요. 저는 솔직히 안 보고 싶어요. 지금 기록 때문에 그때 3월 29일날 주임사 치른 내용 때문에 기록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56이란 부담 중량을 제가 안 말입니다. 부담 중량을 달고 1000m긴 하지만 직전 같은 경주력을 펼칠 수 있을까? 주임사 같은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금성량을 좀 고민해봐야 되고, 여기에 선행 나가 사고 칠 수 있는 마필은 5번 가도브 삭스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 가도브 삭스가 선행이라고 판단해요. 강하게. 왜냐? 뭐 선행 버티는 건 둘째 문제이고 5번 가도브 삭스의 만우의 기수입니다. 만우의 기수는 제가 지난주에 기승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 기본적으로 빅투아르 기수가 빅투아르 기수 아니라 안토니오 기수가 예전에 보면 선행발을 잘 받아서 나왔죠. 선행이 안 되는 마필도 잘 밀어서 선행발을 잘 받아 나왔죠. 옛날에 페로비치 기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마필이 보통 선행이 빠른 마필이긴 하나 조금 독려를 해주거나 기승기수에 의해서 좀 더 한두 마리 정도 제끼고 또 기록을 더 단축시켜서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스피드를 더 뽑아낼 수 있는 기승기수 중에 하나가 만우의 기수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선행발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기수다, 초반에. 그렇다면 저는 가도브 삭스의 이 정도의 스피드, 반우의 기수, 게이트 5번 게이트, 저는 이번 경주에 선행이라 봅니다. 가도브 삭스는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순발력과 초반 스피드가 예전에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선행 나갔을 때 이 마필이 입상이 됐던 마필이고 지금 거리를 1000m로 내려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만우의 기수가 첫 입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죠. 지금 1번 파이너 캡틴하고 5번 가도브 삭스 지금 강한민족에서 마방에서 두 마필을 출전했는데 솔직히 1번 파이너 캡틴은 큰 믿음은 없어요. 참고 한 발 쓸 마필인데 오히려 가도브 삭스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마필 1000m에 진작에 출전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1700, 1300 이렇게 뛰고 1700에 내려왔는데 만우의 기수예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경 기수가 기승했으면 그냥 이거는 뭐 알짤 없이 이거 축으로 놓고 갑니다 할 텐데, 만우의 기수라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만 봐줘야 된다. 만우의 기수의 첫 입상이나 뭐 3차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축은 4번 44, 그리고 후차권에서는 12번 옥드림도 봐줘야 되겠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후차권에서는 2번 마이오크 정도. 마이오크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마필이 지금 좋은 조건을 내선에서 참고 김동수가 한 발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났고 지금 확실히 게이트 점에 늘어난 뒷심이
있고 성장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번 마이오크 정도 후차권에서 4번 축에 2번 12번 그리고 복병마루는 5번 가도브 삭스까지 말씀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먼저 말씀드릴 마필이 솔직히 저는 이번 경주 한방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경주인데 1번, 2번 독도야 그리고 10번 원더풀 헤네시라는 마필이 일단 이번 독도야는 여기서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고 게이트도 2번 게이트예요. 그 박태준 기수와 호흡을 맞춰봤던 마필이고 지금 골막기로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 마필을 좀 마방에서 좀 아낀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공백을 가지고 출전한 것 있지만 조기 때 강도나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잘 쉬고 나온 모습입니다. 2번 게이트에 상대 보니까 우승하고 승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금 경주와 편성을 만났어요. 선행 나가도 되고 선입 따라가 되는 마필입니다. 편하게 전개가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독도야는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붙여가면 마필 한방으로 10번 원더풀 헤네시 원더풀 헤네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1300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마필들이 다수 있어요. 지금 승급전을 치고 있지만 6번, 7번, 9번도 승급전을 치고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지금 1번 다이어라 아웃 같은 거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없지만 거리를 내려서 좀 해볼만한 편성과 조건을 만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풍만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원더풀 루비가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거 이역기수라는 기승이 저는 독이 된다고 봐요. 이 마필은 좀 전구간 좀 다뤄줘야 되는 마필을 초반부터 잘 이렇게 한 구간에서 힘을 폭발적으로 쓰는 이역기수의 기승 스타일상 잘 맞지 않는 기승이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주면 제가 욕먹어야지 할 말 없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역기수가 이런 마필을 잘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역기수와 잘 맞지 않는 기승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구간 꾸준히 다뤄줘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레산더 같은 경우도 힘은 있지만 너무 외곽 게이트예요. 12번 게이트 좀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더풀 헤네시도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이 원더풀 루비는 아레산더보다는 훨씬 더 안쪽에 있는 조건이고 원더풀 헤네시는 선행마입니다. 다른 선행마가 6번 다이아파크 정도 있지만 2번 독도야도 있지만 원더풀 헤네시가 솔직히 상당히 많이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선행이나 외선행으로 붙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났고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는 착지 불량으로 좀 늦었죠. 착지 불량하는 과정에서 김영근 기수가 마필을 너무 강하게 추진하면서 마필이 물고 튀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힘소진이 됐고 라스에 거름이 묻어지면서 3착을 했던 모습인데 이번에 착지 불량 같은 모습이 안 나와주고 조교 때도 그랬고 안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직전 같은 착지 불량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 그렇다면 무난하게 출발한다면 훨씬 1300에서 걸음을 더 뽑아낼 수 있다. 이 마필이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필을 초반에 강하게 해서 물고 튀어버리면 마필의 호흡 자체, 리듬 자체가 깨져버려요. 호흡을 처음에 빨리 써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호흡을 끝까지 유지시키기가 어려워요. 마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더풀 헤네시는 이번에 무난한 출발이 된다면 2번 독도야와 한방으로 막곤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몇 대의 마필들을 좀 언급 드릴 텐데 언급 안 드릴 수 있는 마필도 있고 몇 대의 마필들은 언급 드릴 텐데 일단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이 가장 중요하죠. 축파가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냐 추천드리냐 바로 8번 최강스타예요. 이 마필 지금 공백이 21주인데 너 이거 왜 이 마필을 보냐 주임사 때 잘 뛰었다고 이 마필이 돼? 됩니다. 저는 된다고 봐요. 마필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좋아요. 이 마필이 솔직히 데뷔 때부터 좀 기대를 모았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2세마 특별 경주인 루키스 스테이스 경주를 치고 나서 지금 공백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 와중에 기대치만큼의 성장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동안
마방에서 관리를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주임 사태 모습을 봤을 때는 와 이거는 지금 형군에 있을 마필이 아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 마필은 지금 5등급인데 4등급으로 꺼져줘야 되는 마필. 4등급으로 그냥 원래 빨리 꺼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마필이에요. 빨리 올라가 하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마필이 좋다. 주임 사태 모습이나 지금 올라온 모습을 봤을 때는 8번 최강스타는 이건 무조건 죽어도 축구를 놓고 가야 돼요. 이 마필이 미드십맨 자마입니다. 부마가 미드십맨이죠. 미드십맨 자마들이 우리나라 마필들, 띵마이들은 외산 마필들이 3마리가 있나요? 3마리가 있습니다. 전승세 대세가 있고 유성환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죠. 전승세 1등급까지 올라갔던 마필이고 지금은 승용마로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승대대는 퇴사를 하고 그리고 폐사를 한 마필이 한두 2등급 올라갔던 슈퍼서린 이 마필은 2등급에서 폐사됐죠.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마필은 메갈리오스라는 마필 이 마필도 2등급 마필이에요. 이 미드십맨 자마들이 다 2등급에 올라갔던 마필이고 외산 마필들이었어요. 4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2등급, 또 전승세대는 1등급까지 올라갔다. 그만큼 혈통이 기대치가 있는 혈통이에요. 8번 최강스타. 전형적인 그 형제 마필들을 따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국산마예요. 국산마 편성에 이 정도의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걸음을 보여준다면 이 마필은 쭉쭉 4등급으로 꺼져주고 3등급으로 꺼져주고 2등급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거리적 1300 전혀 문제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번 경주 부러지면 다음에 노리면 되고 계속 노려야 되는 마필이에요. 8번 최강스타. 이번 경주 저는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후차권을 놓고 가는 마필은 좀 강력하게 보는 마필 후차권으로 7번 다이아로드입니다.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상당했어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상당히 데뷔전에서 걸음을 많이 보여줬다. 기본기도 보여주고 자신의 모습을 여실없이 뽐냈다. 이 마필도 빨리 4등급으로 꺼져줘야 되는 마필. 지금 5등급입니다. 캡틴 코스티시 자마로 기억의 그나의 자마예요. 모마가 개인적으로 이 마필도 협동조합이 저는 긴 거리에 좀 맞지 않나. 긴 거리에 좀 잘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은 약간은 무거운 감이 있지만 힘이 차고 있고 걸음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다이아로 또 앞으로 기대되는 마필이에요. 다만 지금 마필이 성장을 치르면서 골맞기가 약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맞기가 좀 있는 상황이라 큰 무리는 안 시킬 텐데 편성상 걸음상 이 정도 편성에서 입상 한 자리는 차지해야 될 수 있는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 다이아로드 추천드리겠고 충파가 여러 마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선행마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 이번 경주에 선행마를 어떤 마필로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일본 굿조이스가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 나가지 않겠어? 럭키 소천도 가능해. 아니면 장산 플라이가 최근에 선행을 못 나가니 이 마필도 충분히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마필이야. 한인달필도 괜찮은데? 감량 2점을 타고 아니면 최강스타가 이건 그냥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레츠게이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주마가 한 말이 있죠. 이 마필은 여기서 이 정도 스피드에서 이 정도 스피드 가지고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선행을 못 나가면 이상한 마필. 12번 우나카비오입니다. 12번 게이트긴 하나 선행발 게이트 이탈 능력과 나오는 중속으로 치고 나오는 걸음이 여기서는 가장 으뜸이에요. 선행 못 나가면 이상합니다. 여기에 같이 나가는 선행 나가는 마필 한 집이에요. 15조 바퀴조 중에서 한 집. 9번 속보공주 두 마필 다 선행 마필인데 우나카비오가 좀 더 빨라요. 근데 속보공주의 김옥성 기수라 어떤 꼴통을 부릴지는 모르겠어요. 두 마필 다 버틸 수 있느냐? 솔직히 버티기 어렵다고 봐요. 다만 우나카비오는 1300에 나왔을까 좀 고민이 있는데 당연히 버티기는 어렵다. 다만 12번 우나카비오 같은 경우는 당일 현장에서 비가 좀 계속 내린다. 그러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이 마필 비가 오고 선행 나가면 우나카비오가 버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 점만 유념하시고 비가 안 오고 비 조금만 내다 5 정도의 주로다. 그러면 우나카비오는 선행 나가도 버티기 어렵다 보이기 때문에 선행 나가주는 전개로 우나카비오가 선행 나가준다고 생각했을 때 전개풀이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선행말을 찾아드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8번 최강스타와 7번 다이아로드 소개시켜드렸죠. 축은 최강스타인데 후차권에 또 말씀드린 마필은
2번 럭키 소천이에요. 이 마필도 곱게 따라가다가 한 발 쓰는 마필인데 지금 게이트 여건이 너무 잘 만났어요. 거기에 스피드도 아직 느리지 않기 때문에 4선, 5선 정도에 따라가다가 내측에서 파고 나오면서 김동수의 외곽을 틀어서 추입을 하던가 내측으로 그렇게 줄 타고 추입으로 한 발 쓰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럭키 소천도 봐줘야 되겠고 4번 장산플라이가 걸음은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 지금 박은웅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안토니오 기수에서 박은웅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소고 또 박은웅 기수가 오랜 기승정지 기간으로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기 때문에 박은웅 기수가 어느 정도의 경주로에 적응을 했을까 지금 최근에 흐름이 많이 바뀐 경주로에 얼마나 적응을 했을까 이 부분도 좀 관건이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장산플라이는 약간은 고민된다. 그렇지만 걸음 자체는 있다. 저는 이번 경주는 또 이제 복병마를 한두 먼저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많은 마필들을 소개해드렸죠. 8번 최강스타, 7번 다이아로드, 그리고 2번 로키 소천까지. 그리고 복병마는 11번 아마로레입니다. 이 마필 정말 주의하십시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지금 중위권, 선위권이 상당히 치열한 레이스예요. 우나카비오가 뻗어나가지고 힘으로 최강스가 중간에서 찍어 누르면 다이아로드가 중간에서 호적되면서 나중에 3, 4코너부터 승부를 볼 텐데 여기 뒤에서 가만히 관전을 하고 자기 걸음을 타고 가다가 힘 소진을 하나도 안 하고 가다가 직선에서 딱 한 발 앞에 싸우던 마필들을 찍어 눌러서 추입해 나가는 넘어가는 마필이 바로 11번 아마로네라는 마필입니다. 추입 한 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편성 전개가 상당히 겹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11번 아마로네의 한발 추입 복병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축은 8번 최강스타 후자권에서는 2번 7번 그리고 복병마는 11번 아마로네까지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는 직전 경주에 선행을 못 나가서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이 한두 있죠. 바로 7번 동작이에요. 이 마필은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직전 경주에 빅토르 기수가 선행을 못 나가주면서 전개도 못 풀어냈고 결국엔 1300m에서 마필이 뒷심도 하나도 없이 내용 없이 그냥 거의 꼴찌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편성을 보니까 3번 대천 에이스 정도만 넘어간다면 7번 동작이 이번엔 선행이다. 한센자마요. 한센자마들은 선행을 나가주면 더 뜁니다. 이번엔 당연히 인기를 모으겠죠. 이제 임기용 기수가 그 부분에서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50조에서 임기용 기수를 기승시켰다는 것은 선행 던지기 승부를 하겠다. 한센자마이고 준비도 해놨고 저는 선행 나서면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7번 동작 추천드리겠고 축은 이번 경기의 축은 성장폭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11번 원더풀 이블입니다. TGO 원더풀 잠하고 직전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에 출전했어요. 그때 대여안마 원더풀 플라이 가온버스 명품 축제에 이어서 5착을 했던 마필인데 착차가 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했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뽑아냈다. 이 마필이 걸음 성장세가 탁월하다. 대상경주도 준비해서 잘 나왔다. 원더풀 리브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 1700m이지만 저는 TG 원더풀 잠하고 이 마필은 늘어난 거리가 좋다. 다만 11번 게이트라 고민되는데 빅토르 기수가 초반부터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무리해서 서두르지 않고 첫 코너 처음에 1, 2코를 지나서 뒷직선으로 가는 순간부터 마필을 좀 밀어서 치고 나올 경향이 높고 아니면 아예 뒤에서 라스트 한 발 노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저는 11번 원더풀 이블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복병만두를 말씀드릴게요. 원더풀 럭키예요. 원더풀 이블, 원더풀 럭키.
높은 부담 중량으로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계속 57, 56. 직전에는 뭐 그래서 감량 기수인 문성혁 기수가 기승해봤지만 문성혁 기수가 감당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었다. 기승이 좀 까다로운 마필로 보고 있고 결국 입마호흡이 잘 맞는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56kg라는 부담 중량이지만 56에서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다른 마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걸음이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 1번 게이트예요. 마필이 초반이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뒤에서 서서히 치고 올라오는 마필인데 여러 가지 전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전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전개를 그릴 수 있는데 두 가지 전개 다 1번 원더풀 럭키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봐요. 처음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에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너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초반부터 김용근 기수가 다른 앞에 우쭐우쭐 하는 사이에 앞으로 치고 나가면 중위권 이상, 선위권 3선, 4선까지 붙어줄 수 있어요. 추진으로, 초반 추진으로. 그러면 라스트에 좀 더 앞선에서 승부를 할 수 있다. 펼칠 수 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초반에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나와서 어차피 마필이 초반이 빠른 마필이 않기 때문에 마필이 외곽에서 중간에서 막 치고 나와서 중간 싸움을 하는 도중에 치고 나와요. 원더풀은 초반에 서서히 가다가 처음에 오르막이 있지 않습니까? 1코너, 2코너를 지나서 오르막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마필들이 서서히 약간 느려져요. 오르막을 막 지나고 나서는 스피드가 느려지지 않습니까? 오르막을 지나친 순간부터 외곽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필을 추진해서 외곽에서 앞으로 붙여먹는 그런 전개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원더풀 럭키. 서서히 치고 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높은 부담 중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무빙 승부, 뒤직선 무빙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이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원더풀 럭키 지금 자급판에 달고 나오는데 아마 원더풀 럭키 같은 경우는 내사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쪽으로 치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고 내사를 그대로 뽑아줘서 안쪽에서 치고 나올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마필이 직선 걸음은 좋기 때문에 자급판을 왼밤에 달고 왼쪽에서 조금 안쪽으로 기대지 못하게 하면서 외곽에서 무빙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원더풀 럭키 저는 이번 경주 꼭 가져가야 돼 복병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번 경주의 축은 11번 원더풀 이블 그리고 선행 나가서 가능성 있는 또 후차권에서는 7번 동작 그리고 복병마 1번 원더풀 럭키 추천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먼저 제가 언급드린 마필은 복병마가 있지만 일단 복병마가 2두가 있는데 축으로 가져오는 복병마 그리고 그냥 복병마 배당마로 가져가는 복병마가 있는데 먼저 그냥 조금 복병마 먼저 말씀드릴게요. 축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복병마 배당을 노리는 6번 더지존이에요. 이 마필 드디어 거리를 내렸어요. 지금 박우린 기수 안장이라는 부분이 약간 고민되지만 박우린 기수가 호흡을 맞춰봤고 1300m로 지금 내려와 있는 편성입니다. 더지존이란 마필은 제가 잘 압니다. 이 마필은 단순한 전개를 타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마필, 빠른 마필이 한 두세 마리 정도의 빠른 선행마가 있다면 앞에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던져요. 앞에 던져요. 두 번째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선으로 들어가서 그런 전개에 꾸준히 앞에 마필 싸우든 말든 자기 꾸준하게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한두 마리 정도 이겨내면서 한두 마리 정도 넘어설 수 있는 4코너 이후에 마필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라스트 150m, 100m를 버티는 걸음이에요. 그런 전개를 타고 그런 전개를 보여줬을 때 가장 입상 확률이 높고 보통은 1300에서 그런 전개가 더지존이 보여준 걸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리를 1300을 내렸다는 것은 그런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직전 내선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고 1번 강화총각 정도고 지금 제가 6번 더지존을 더 이제 복병마로 보는 게 지금 1번 강화총각 그리고 8번 골든 스텝 9번 토암선 파워 이 세 대의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주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이 세 대의 마필들이 앞에서 뭐 편하게 보내주고
곱게 따라가서 새 마필이 그대로 들어와 주냐. 물론 새 마필이 인기를 팔리고 물론 견제를 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와줄 수는 있지만 선행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앞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6번 더지존에게는 찬스가 나온다. 라스트에 마지막에 찬스가 나온다. 4코너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 더지존 박우른 기수가 잘 알고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경주로 적응이 좀 문제이지만 좀 다른 기수가 기승했다면 예를 들어서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했다면 좀 강하게 봤을 텐데 더지 좀 박우른 기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복병막권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고 1번 강화청각동 손해 나가면 안돼 걸음 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51kg이고 또 골든 스텝도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충분히 손에 나가면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마필 9번 토함산 파우더 마찬가지지만 조건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면 3번 포에버 위너가 정말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탄력적인 걸음을 뽑아 나올 수 있냐. 54.5 충분히 버티기 극복 가능하고 마필의 직전과 같은 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근데 이 마필이 연투 능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걸음이냐는 좀 의심이 가요. 직전에는 워낙 전개도 잘 풀렸기 때문에 마필의 힘안배도 잘 됐고 똑같은 동일한 전개를 탈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 되고 여기에 5번 브릴리언트가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축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55라는 부담 중량은 이 마필에게는 좀 고민이 돼요. 뒤에서 올라온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뭐 3착, 아쉽게 4착 뭐 입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내용이 나와줄 수 있는 부담장을 지녔고 그런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 브릴리언트 그래서 저는 축으로 가져가는 마필이 따로 있어요. 지금 마필들이 갈 수 있는 마필들은 많아요. 12번 백투백도 뒤에서 올라오는 탄력적인 걸음 지녔고 주먹덕기도 충분히 마필이 기대치는 있었는데 최근에 못 띄워준 내용이었지만 선행 나가준다면 가능하고 누러블썸도 마찬가지고요. 갈 수 있는 마필이 많은 좀 혼전 경주예요. 누가 가도 할 말 없는 경주인데 제가 노리고 있던 관리형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 축으로 가져갑니다. 타이밍이라고 봐요. 이 정도 편성이 강한 듯 보이지만 중급 정도의 편성이에요. 4등급에서 찬스다. 이 정도 내려온 부담 중량의 게이트에다가 입마법 좋은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4번 천하 형국입니다. 아니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쟁쟁한 마필들 뭐 갈 수 있는 마필 많잖아. 걸음발 지금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좋은 마필들 많잖아. 근데 이렇게 바닥치고 있는 똥마를 왜 추천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충파가 그게 장점이죠. 똥마를 관리형 복병마로 추적을 해오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여러분께 복병마로 추천드리는 충마로 추천드리는 그게 제 주특기입니다. 이 마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필은 딱 한 발 승부하는 마필이에요. 딱 한 발 승부하면 여기 마필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강단마예요. 기본적으로 걸음 대하시가 상당히 좋다. 앞선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뒤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전개도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주 습성도 자유 마필이기 때문에 훨씬 이런 혼전도가 높은 편성에서는 상황에 따라 기수가 또 이 마필을 잘 아는 박상훈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스 걸음을 항상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절대 걸음이 무뎌진 거 떨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적정거리는 1300m에 출전하고 있고 지금 이 마필이 공백기 이후에 직전에 이제 3월 3일날 하고 정상 주기로 돌아왔어요. 저는 천하형국 직전에 1700m 복귀 전혀 안 나오죠. 근데 저는 경주로에서 봤어요. 이 마필을. 아마 영상으로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천하형국의 마지막 걸음을 못 보셨습니다. 추진을 할수록 마필이 그만큼 걸음을 추진 반응을 한다. 걸음이 쫙쫙 뽑아낸다. 4번 천하형국 1300에서 때리면 그냥 로켓 추입합니다. 우직하게 올라옵니다. 4번 천하형국 저는 이번 경주 추진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박상훈 기수도 먹고 살아야죠. 편성이 혼전도예요. 4번 천하형국에 배팅을 한다면 피아노 쳐도 이거는 환수가 나와요. 근데 저는 압축으로 가져가요. 6번 더지존 또 볼 수 있는 12번 백투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5번 브릴리언트 정도예요. 4번 천하형국을 가져갔을 때 일단 축은 4번 천하형국 이번 경주 추천드리겠고 복병마로는 6번 더지존 말씀드리면서
8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8경주는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승부경주로 가져간다고 봐야죠. 솔직히 승부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승부마라고 옆에 제가 자막을 여기 띄워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 9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열랑 오픈어 진행되는 별정경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담적인 높은 마필도 있지만 비슷한 마필들이 출전했어요. 정말 이번 경기에 편성 잘 찾아 들어왔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4번 나온 제임스가 지금 구산 마필인데 외산마 경주에 나왔습니다. 테스타마타 자마로 기본적으로 지금 스포츠 서베를 출전하고 대상 경주 출전하고 나오죠. 그때는 57kg나 부담장을 극복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마필이 아직은 어리고 그 부중을 극복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1700을 계속 출전하다가 1300부터 출전. 이 마필은 1300에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지금 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고 걸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4번 라온 제임스 게이트도 좋고 편성이 혼합 4등급인데 그렇게 아주 강하지도 않아요. 4번 게이트의 인경기술하면 저는 이번에 선행까지 선의권 선행도 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 스피드상 4번 라온 제임스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임팩트 있는 마필입니다. 복병마 말씀드릴게요. 1번 헤네시 댄서입니다. 1번 게이트와 2번 게이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 사이 조한별 기수 조심해라. 근데 마필 성향과 기승 기수의 스타일이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헤네시 댄서는 조한별 기수가 잘 탈 수 있는 그런 전개를 가진 마필이에요. 마필이 앞에도 빨리 붙여주고 선의권을 참았다가 내선으로 펜스 타고 추입을 할 수 있는 라스트의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 이런 편성에서는 2선, 3선까지 빠르게 붙어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1번 게이트에. 그런 전개가 가능하면 1번 헤니스 댄서는 무시 못하는 마필이에요.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 충분히 6세 안말 아낄 걸음이 없습니다. 정말 더할 수 없는 조건을 만났어요. 1번 헤니스 댄서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7번 대박 행진하고 9번 리틀보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인기를 많이 모을 거예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개를 펼치고 그리고 라스트 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 비슷한 전개를 가진 마필 두 마필이에요. 7번 대박 행진이 낫냐 9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낫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걸음 자체 마필의 능력은 7번 대박 행진이 낫습니다. 보여준 상. 그리고 기승기수는 9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상생적으로 봤을 때는 7번 9번이 비슷하다. 어느 마필이 낫다고 할 수 있다. 현장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게이트등도 7번 대박 행진이 가능하지만 마필을 좀 아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마필이 저는 상당히 앞으로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다른 기수가 기승하고 한다면 확실히 마필은 올라왔고 9번 리틀보이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이 마필보다 근데 저는 더 안정적인 마필이 있죠. 5번 이그스 그리프터 이 마필도 최근에 많이 마필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면서 4세가 되면서 마필이 올라오면서 성적을 나와주고 있어요. 입상은 못했지만 착수권에 들어주면서 꿈틀꿈틀 되는데 이제는 확실히 올라왔다. 거리까지 내려서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빠르게 붙어주고 라스트 역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정적인 마필인데 전개적 요소가 많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고 축으로 추천들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4번 라온 제임스가 좀 더 안정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4번 라온 제임스를 이번 경우 축으로 추천드리고 후차권에서 볼 수 있는 마필 5번 이그스 그리프터 7번 대박 행진 그리고 9번 리틀보이 플래시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4번 5번을 강하게 보고 복병만은 1번 헤네시 댄서 추천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혼합 4등급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어느덧 10경주까지 왔네요. 어떻게 좀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양해 말씀 드려요. 발음도 안 좋은 놈이 말 빠르게 하니까 더 알아들을 수가 없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10경주를 진행하는 와중에 먼저 제가 충마 먼저 언급 드릴게요. 정파가 보는 충마는
12번 킴포세가 아니라 1번 하와이 보스입니다. 충마는 기본적으로 12번 킴포세는 뺄 수가 없어요. 왜냐, 빅토르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빅토르 기수가 잘 알고 지금 또 앞선에 선행 나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 뺄 수는 없는데 1800m가 약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12번 중에 정말 고민하다가 또 12번이 외곽 게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하와이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마필은 하와이 버스는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앞에서 초반에 앞에 던질 수도 있고 최후미에 참았다가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스카이메사 자마인데, 하이버스는 긴거리 적성이 맞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긴거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1800m를 두 번이나 치렀던 마필이에요. 물론 성적을 나와주지 않았지만 지금 마필이 5세가 되면서 이제는 마필이 어느 정도의 정점은 올라왔다. 앞으로 아주 크게 2등급이나 1등급 크게 갈 마필은 아니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걸음발로 올라왔다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지금 부담 중앙이 52입니다. 직전에 51과 큰 차이가 없어요. 직전에 보여준 김동수 기수가 정말 잘 참았다가 한 발 잘 썼죠.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가 던질 수도 있어요. 앞선에. 그리고 뒤에 참았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김용근 기수가 이마필 기승하지는 않아봤지만 김용근 기수가 잘 맞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마필의 습성상 저는 1800이기 때문에 이마필 힘이 좋은 마필이라 더 보고 있습니다. 1번 하와이 보스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12번 킴포세 승급전에서 아쉬움 고배를 마셨던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원활한 전개가 안 나왔고 좀 고전을 했다. 전개 문세인 기수가 잘 풀어내지 못했다. 좀 아쉽다. 이번에 빅토르 기수가 기승했고 빅토르 기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킴포세는 저는 이번에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 그리고 이거는 무슨 자신감인가요? 5번 더킹 혼합경주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충파가 언급드린 이 마필 엄청난 인기를 모을 텐데, 물론 마필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56.5라는 부담량이 좀 걱정이고, 물론 극복을 해왔던 모습인데 혼합 4등급에서 크레마우 파워랑 56을 달고 56.5를 달고 이렇게 같이 붙었으니까. 근데 5번 더킹 물론 걸음은 좋아요. 직전에 보여준 걸음 지금 2.5km 늘어난 상황에서 문제없다. 근데 외산마 경주예요. 기본적으로 충파가 언급을 했었죠. 외산마필과 국산마는 주폭부터 다르다. 1800 경주입니다. 리듬을 잘 맞춰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외산마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국산마도 있지만 외산마필들이 리듬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1월 6일 이때 무너진 내용이 바로 외산마필들과 같이 때였기 때문에 외산마필들의 그 주폭과 그런 리듬을 못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모으고 졸전을 펼쳤죠. 이번에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더킹은 좀 고민해봐야 된다. 물론 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강한 맹신은 좀 극물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은 1번 하와이 보스, 그리고 후차권에서는 12번 킴포세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왔네요. 11경주. 이번 경주 흥미로운 경주에 솔직히 4월 첫 주에 마지막 경주 정말 흥미로운 경주입니다. 4번 나이언록 제가 춘파가 직전 경주에 축으로 추천드렸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경주인데 1번 라이언록 이번 경주에 1등급 올라와서 51kg라는 부담 중량에 많은 인기, 어느 정도의 인기를, 이거 인기도 모으면 안 되죠. 편성 자체가 달라요. 상대가 다릅니다. 1등급이에요. 라이언록이 아직은 좀 적응해야 되지 않나. 물론 라이언록이 혈통 자체는 액통파크와 어릭트포크 자마예요. 이 자마 조합이 뭐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이 혈통 조합이 누구랑 같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대통령배 우승을 4번이나 했던 마필하고 혈통이 같습니다. 바로 트리플 라인하고 전형제마죠. 라이언록 저는 3세 때부터 잠재 능력이 폭발할 것 같았는데 마필이 좀 성장세가 더뎠어요. 좀 4세 이후부터 마필이 걸음이 나왔다 볼 수 있는 마필인데,
확실히 올라온 걸음은 맞아요. 근데 아직은 좀 1등급에 적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마필은 좀 긴 거리를 앞으로 좀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번 라이언로. 저는 이번에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된다 판단하고, 왜냐 강한 마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로 9번 청담 제왕이죠. 저는 이 마필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젠 1등급에 정착을 했다. 충분히 적응했고 1등급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당분간 1400m 1등급에서는 인정하는 마필입니다. 9번 청담 제왕. 저는 직전 경주에 플레이스투구와 한 방으로 붙여갔는데 2, 3착을 했어요. 정말 말리부 불패가 좀 강했긴 강했어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배당이 괜찮았죠. 이번에도 발음이 죄송합니다. 청담제왕 축으로 추천드리고, 후차권에서 가져갈 마필이 3번 플레이스투구예요. 이 마필 58kg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마필이 58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마필이 58.5도 극복이 되는 마필입니다. 플레이스투구 어차피 이 마필은 뒷선에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 써서 올라오는 50, 물론 부담률이 내려가면 좋겠지만 58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마필이고, 게이트도 3번 게이트예요. 이동환 기수가 6번의 우승을 합작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의 우승 중에 6번의 우승이 이동환 기수랑 합작을 했던 마필이에요. 3번 플라이스트고 이거는 꼭 안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9번 청담제왕에 3번 플레이스트고 3복승 복승 이렇게 다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이 정도의 마필 중에 청담제왕을 놓고 3번 플레이스토고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노려야 되는 마필은 7번 신규 강자 그리고 2번 다이샨 정도 노려야 됩니다. 3번 플레이스토고가 올라올 때 2번 다이샨도 같이 올라와요. 다이샨도 8세 마필이긴 하나 아직 걸음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 충분히 상당히 1등급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정말 중급 이상의 성적과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마필이에요. 2번 다이샨 3번과 같이 올라오면 누가 더 빨리 올라오나 싸움이에요, 라스트에. 그리고 7번 신규 강자는 아마 청담제왕을 보고 뒤에서 따라갈 겁니다. 빅토르 기스의 그 주특기죠. 강한 말을 앞에 놓고 뒤에서 곱게 조금 그림자처럼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역전을 노리거나 그 마필을 따라가면서 입상해 하는 빅토르 기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그런 정기와 여건을 만났어요. 7번 신규 강자도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마필. 여기에 8번 글로벌 뱅크가 인기를 모으겠지만 선행 나가준다는 게 보장이 안 돼요. 물론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스피드긴 하나 5번 상간마마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행 나가도 좀 어렵고 선행을 못 나가도 더 어렵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5번 상간마는 그러면 되냐. 부담률이 내려간 부분이 있지만 김덕현 기수가 선행을 나가서 이 마필을 잘 모르는데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 뻗어나가서 1400m예요. 마지막 200m나 100m 남기고 다른 마필은 다 잡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 청담제왕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3번 플레이스투고 2번 다이샨 그리고 7번 신규 강자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11개 경주를 진행을 했어요. 조금은 부드럽게 한다고 방송을 진행했는데 어떠셨지는 모르겠네요. 충파가 약간은 부담감이 생겼어요.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이 충파의 방송을 이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잘해야겠다, 약간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했던 내용들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해온다면 여러분들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같이 분석을 통해서 적중을 이뤄낸다면 더 즐겁고 이기고 즐거운 경마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도 조금 더 돌아보고 분석을 더 할 수 있고, 어떤 내가 보지 않는 마필들이 충파가 추천했음으로써 그 마필을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일요경마 방송 마치겠고, 주중에 제가 방송을 하는 정도 준비를 해서 콘텐츠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일요경마에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